안녕하세요. 미니스탁입니다. 자, 이제 또 주말이니까요. 주식 공부 좀 같이 한번 해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주식에는 이제 초보가 있고요.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고수들도 다 초보 시절이 있었고요. 처음부터 바로 고수인 사람은 거의 드물죠. 있긴 있지만. 네. 어,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도 그래요. 마라톤을 한다. 요즘 달리기 유행이죠. 뭐 테니스를 친다. 수영을 한다. 예, 골프 친다. 당구 친다. 여러 가지 있죠. 네. 근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초보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내던 거,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던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면은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도 그래요. 음,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일단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이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수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초보 때보다, 자꾸 이게 수익이 나네? 이렇게 되고, 이제 고수로 넘어오게 되면, 수익이 이제 아주 수월하게 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보면은 대부분 어떤 그 일정한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제 아마 이제 공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은 우연하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 경험상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추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두 가지 책에서 이상하게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싹 이렇게 와닿지 않던 내용이 이쪽에 와서는 좀 이렇게 잘 와닿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음,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죠. 예. 그 시간 동안 어떤 실패의 경험도 있고 수익의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어떤 예를 들면 삼각형 패턴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이다. 여기도 이게 비슷한 설명인데 이쪽 설명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머리에 이렇게 느낌표가 딱 그어지면서 어, 이런 건가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막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 초보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참 1% 수익 한번 내기도 정말 힘들었었지. 수익 낸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도 이제 주식 매매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초보 시절 때처럼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제 거치실 건데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떤 한정된 시간을 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못해요. 제가 주식하면서 보통 사람이 이제 많이 살 보통 많이 살면 90세 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한 20년 빼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병들고 힘든 시간 빼고 하면은 중간에 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막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살 때까지 한 20, 그러니까 30살부터 한, 한 80살까지? 예. 요 한 60년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식 투자할 때 좀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한 300살 정도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장기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을까 딱 노력을 하는데, 예. 결국에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예. 노력한다고 다 노력대로 다 그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자연의 섭리예요. 우리 사회의 섭리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인구가 100명인 마을에서 이 100명 모두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대로 다 성공을 한다. 예, 시간 내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렵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죠. 예. 아, 돈 버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잘 나가다가도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무슨 뭐 아프다거나, 예. 하여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노력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대다수가 그렇게 목표를 막 이루고 막 그런다면은, 네, 다들 힘들게 뭐 단순 반복되는 일 막 공장이나, 예, 막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겠죠. 특히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땀 엄청 흘리시면서 힘들잖아요. 예, 누가 이런 날씨에 막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예. 누구나 편안하게 시원한 데에서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들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나 그렇게 딱딱딱딱 된다. 그러면 다들 쉽게 살겠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이제 고등학생이 뭐 서울대 간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면 다 돼요. 그러면 서울대 못 갈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100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예, 목표를 향해 가다가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희망을 잃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 방법을 세우고, 예, 방법을 찾고. 근데 이런 사실을 인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주식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주식에서 어떤 사실을 안다는 거. 이게 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책 방법으로 가서 이렇게 그렇게 탐구를 하고 이제 연구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리,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24년간 있으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어떤 경우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주식 뭐 무슨 뭐 강의 뭐 이런 거 영상 딱 보면 내용들이 다 거진 99%가 다 비슷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그 사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순간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
그동안 내가 어떤 이렇게 집단 최면 같은 거에 걸려 있었구나. 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보면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건 뭐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이거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없죠. 근데 이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겠죠?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주요 요소가 이 밑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당연히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그것도 의심해 보니까 그 안에 또 좋은 방법들이 들어있더라. 그런 게 많아요.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알고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그게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항선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간다. 뭐가 이렇게 돌파되면서 호재가 탁 터지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호재가 되면서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보 시절 때는 이런 데 가서 막 샀어요. 매수를.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매매 방법은 그 매매 계획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또 있냐?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서 막 쫙 갈 때, 그럴 때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매도의 기회다. 거꾸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요,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그러면 거꾸로 뭐냐면 뭔가가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매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붕괴될 때 이렇게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이만큼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매도를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 기회를 다 놓치고 나중에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이론에 의해서 한번 또 해보자면 이 테슬라 미래가 궁금하시죠? 제가 확신까지는 아닌데 좀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높은 이 확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게 여기하고 이제 반복인데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좋은 매수의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약간 이렇게 여기 조금 더 내렸었죠. 이럴 때도 이제 좋은 매수의 기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하고 여기하고 이제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돌파돼서 올라갈 때 있죠. 쭉 뻗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수익 실현의 기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되면서 힘을 받고 막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갈 때, 이럴 때가 또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단가가 이렇게 잡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매도 단가가 잡히고 해서 이만큼 돈을 벌게 된다. 올라간다고 전망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더운 여름에 굉장히 횡보를 하면서 그 지루했던 석 달 정도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기 고점 찍고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두 달 더 조정할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럴 반대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가 이제 매도의 기회다. 이건 좀 약간 이제 중기 매매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렇게 긴 이런 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장기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겠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을 했겠고, 한 2년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연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예, 연봉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회고, 아니, 이전에 이쪽, 이제 여기는 뭐 별로 이렇게 하락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에 이제 이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이제 매도, 이제 이런 데가 매도의 기회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돌파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수익 매도의 기회가 되고, 예. 계속해서 이제 수익 매도의 기회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매수의 기회고, 예,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올 때가 매도의 기회다.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럼 굉장히 좋은 매도의 수익 매도의 기회가 나온다. 여기가 이렇게 돌파됐을 때가 아주 좋은 수익 매도의 기회였죠. 그래서 집중 매도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주봉으로 보면 좀 잘 보이는데, 예, 여기 돌파됐을 때, 와, 환호성을 질르는데, 와, 돌파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이쪽은 그냥 매도의 기회인 거예요. 다. 여기도 매도의 기회인 거죠. 아래에서 산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기존에 오랫동안 이제 알고 있던 상식이나,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요즘 보면 그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온큐 이런 거. 사실 양자역학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물리학의 상식과 반대가 되는 거죠. 예. 양자역학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예. 뭔가 이거 이렇게 돼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돼도 될 수 있다. 예. 근데 기존의 물리는 계산을 하고 정확히 측정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시간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주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자, 주가가 기존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서 이렇게 저점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이런 기존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양자역학은 저거잖아요. 이제 관측. 원래 파도,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입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입자를 이렇게 딱 뿌리게 되면, 쏘아보게 되면, 입자가 이렇게 딱딱딱딱, 예, 이 뒤쪽에 이렇게, 여기를 통과한 입자가 여기에 맺히게 되는데, 이게 원래 입자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광전자로 이렇게 광전자 카메라 같은 걸로 딱 놓고 관측을 해봤더니, 예, 관측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파동으로 퍼지더라는 거죠. 파동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테슬라를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바라보지 않는다. 주식시장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매수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와 내가 바라보지 않는 경우와 내가 매수를 해서 바라보는 경우와 미래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얘기야. 내가 보거나 안 보거나 주가는 자기 운명대로 어디론가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양자역학의 원리에서 보면은 내가, 예, 매수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하나 더 경우가 또 있겠죠.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주식은 매일 내가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했을 경우와 관측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신경 쓰지 않았을 경우와 미래의 주가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매수만 했다면 주가가 잘 갈 듯한 주가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구나. 내가 돈을 못 벌게 하려고 전 우주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렇다면 거기서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신박한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어떤 그런 거에 됐을 때 좌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어떤 또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가령 매수를 하면서 뭐 친한 친구가 있다면 부탁할 친구가 있다면 야, 나 여기서 매수했다 하고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반대로 숏을 치는 거예요. 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약간 올라가네, 양봉 나왔네 하면 보통 사죠, 매수를 하죠. 그러면 그 경우에 좋은 결과가 뭐 여기까지 직상승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직상승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상승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왜 살까요? 네. 앞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다 이런 고생을 내가 해도 된다 라고 혹시 모르니까 사는 걸까요? 너무 운에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면은 잘 가는 듯 하다가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매수를 하면은 잘 가는 듯 하다가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상정해 놓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잘 가주면은 그냥 진짜로 운이 좋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주가가 쭉 가버리면 수익이 적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은 이 세상은 그에 대한 저항을 보이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이용할까? 그리고 무조건 다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조금만 낮추고 이 저항과 약간 화해를 하시면 좋아요. 연애를 막 하고 싶은데 좋은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는데 연애가 잘 안 된다. 연애할 때마다 자꾸만 6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3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자꾸만 그런 반복한다. 연애 운이 어떤 저항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연애 운과 좀 화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여자분을 만나면 이번에 또 연애 잘 해봐야지 막 너무 이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목표를 조금 낮추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래요. 원하는 어떤 수익의 양을 조금만 낮추고 몰빵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100% 수익을 못 얻더라도 목표를 너무 그렇게 잡지 마시고 목표를 한 60% 정도만 잡고 그러면 좀 화해를 하면 수익은 좀 적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 순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생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야겠다. 막 이렇게 서울대 안 가면 나 자살해 버릴 거야. 사실 이 자살을 한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학업 이제 비관으로 그 자살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금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해도 저기 어디야
연고대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예, 한양대 정도? 한양대, 예, 저희 때는 한양공대가 좋았거든요. 한양공대 정도.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고 화해를 하는 거죠. 음. 자, 주말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주식이 매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주식과 화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